자,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관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주 솔직한 얘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대권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저희들은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서 두 분의 입장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제 본인의 선택들인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방탄국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방탄국회는 열리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는 절대 방탄국회 없다라고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부터 끊임없이 방탄국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15대 국회 때가 아주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당시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국회가 8개월 동안 국회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15대 때부터 19대까지요. 체포동의안이 39건이 제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처리된 것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방탄국회 없다, 불체포 특권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올 4월에 대표였던 안철수 전 대표만 하더라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다, 불체포 특권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만 어제 그 방탄국회 소집 요구안에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다 서명을 했거든요. 했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오늘 굉장히 다짐은 하셨습니다만 결과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방탄국회란 이름 자체가 새누리당이 전인 한나라당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나라당 출입기자였는데 1998년 7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순봉 원내총무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원내대표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의원 몇 명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가지고 이제 회기가 끝났는데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어떡할 거냐, 또 소집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아니 회기 안 열린 사이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도 방탄조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방탄조끼란 말을 처음 이 말을 입에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래가 돼서 방탄국회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런 그 어떤 방탄국회 원조에 해당되는 곳이죠. 네. 그렇죠. 자, 재밌는 포인트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이 과연 대선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격상 또 여러 가지 자격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저와 관련해서 대선 관련 질문 좀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권 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 지금 단연 1위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럴만도 하네요. 그럴만도 한데요. 잘 워딩을 보시면 현재로선 없다. 이 현재로선이라는 게 단서조항입니다. 그 대선이 앞으로도 3년 하고도 반 절반 정도가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현직 대통령의 굉장히 권한도 크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 현직 대통령이 맞섰다.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예.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조수진 차장 얘기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네, 현재로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게 당청 관계죠. 지금 비주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거냐. 이게 아주 관심사인데요. 그 얘기도 오늘 김무성 대표가 내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저는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그런 엄두를 제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은 잘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청와대 해동 하신 적 있잖아요. 대표 취임하고 그 다음날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휴대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는데 휴대폰 번호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 휴대폰 번호는 갖고 계신지요?
그거는 급비상인데. 국가보안상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지요. 이게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보좌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되는 거죠. 뭐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하는데 관계가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지난 7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앞으로 제가 직접 통화를 하려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지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줬다고 하죠. 그 뒤에 이렇게 자주 통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수진 차장 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굉장히 가파른 각을 세웠기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7월 16일, 그러니까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첫 만남 때 다소 어색한 장면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좀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고요. 김기춘 실장이 나랑 수시로 통화하자 이렇게도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30 재보궐선거 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당청 관계의 어떤 그 수직적 구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